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5월 첫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불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새빨간 불기둥 잡았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좀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재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도 안전하고 탄탄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알투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박영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어제 사실 어린이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어제 네. 좀 잘 쉬셨나요? 제가 이제 어린이날을 챙겨야 될 만큼 어리지 네. 않다 보니까는 뭐 잘 네. 쉬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일단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발 늦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른이날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히든 공략주 좀 좋은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던 포지션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그렇게 만족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고스란히 우리가 30%라는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군들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그 좋은 종목군들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번 주 5월달 FOMC 회의가 끝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심 회복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 바로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많이 눌렸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7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코스닥 150 지수인데 마이너스 2%가 넘는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눌렸던 포지션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은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소위 말하는 5월 달에 FOMC는 끝났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좋았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도 있었고 안 좋았던 결과물을 만들어낸 이슈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다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서 절대 주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수급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우려감을 보이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월봉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의 포지션의 움직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상대적으로 고점권을 찍은 포지션에서 지금 계속해서 늘리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했었던 0.75포인트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된다. 단 0.75포인트까지는 우리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다시 다음 달 FOMC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심 기대를 보였었던 현재 수급이 흘러내렸다라는 과정이 무엇보다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지난 1월 달에도 그랬고요. 3월 달에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난 1월, 3월 달에 FOMC 회의 결과 전후에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 구간대, 즉 최소한 2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적어도 최소한 2700에서 2750포인트까지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회복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 실질적으로 분위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좋은 거 없습니다. 긍정적인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소위 말하는 FOMC의 금리 인상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0.5% 금리 인상이라는 소위 말하는 빅스텝이 이어진 이후에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비교했었던 내용들이요. 물론 최근의 내용은 사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2000년도 초반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실질적으로 1978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던 포지션에서 실질적인 빅스텝, 즉 0.5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었었던 그 시점에 미국 증시 흐름을 비교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평균 가격을 내봤더니 실질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려감을 보였었던 상황과는 다르게 회복됐었던 포지션들이 훨씬 더 많이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100% 금리 인상 이후에 무조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상승을 보였던 상황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개월 뒤에 33번 상승을 했고요. 21번 하락하는 포지션. 그리고 6개월 뒤에도 33번 상승을 했고 21번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뒤에는 30번 상승하고 24번의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즉 통상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지수 자체에 대한 하락보다는 상승이 형성되었던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바로 미국 쪽에서 흘러갔던 분위기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분위기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시점에서 지난 4월 달에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었고, 그나마 5월 달 소위 말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추가 낙폭 없이 지난 1월 달, 3월 달에 흘렀던 흐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 주었기 때문에 내심 기대감을 보였던 것도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결국에는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분봉의 흐름이에요.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차트의 흐름인데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 장 초반에 눌렸던 수급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시초가 눌렸지만은 회복하는 포지션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매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뭐 10시 이후에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도 교육해 드렸죠. 10시 이후에 떨어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대외적인
이슈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특별한 악재성 이슈가 없다면 결국에는 중국 이슈였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일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 중국은 무려 마이너스 2% 심지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넘게 떨어졌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 움직임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었던 장 초반에 수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요? 버텨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리를 달았다라는 거. 꼬리를 달아 주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만 잘 해결이 되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에 5월달 FOMC 회의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다시 45일 뒤에 6월달 FOMC 회의가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관건은 뭐겠습니까? 5월달 0.5포인트 그리고 6월달 0.5포인트 연달아서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쉬어갈 것이냐.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5월달 FOMC가 끝나는 첫째 날에는 올라갔다가 둘째 날에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사유는 뭐예요? 0.5%가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하루 만에 반등을 보였다가 급락을 했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될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1월달, 3월달에 형성이 되었던 코스피의 2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소위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다음 주에 우리는 승리로 선언을 하겠다라고 소위 잠정적으로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예전만큼의 수급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의 도시 봉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하이는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상하이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이번 주에도 보여드리지만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업데이트된 게 몇 개가 보이시죠? 업데이트된 것들. 보는 것처럼 대주산업 무려 68% 갔습니다. 그리고 휴림로봇 무려 66% 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종목 다 지난주에 교육해 드렸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물론 올라가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다는 얘기 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도 많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조금씩 현금화 만들면서 이제 다시 또 눌리는 종목군들 공략하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올라갔을 때 매집을 했다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떨어졌었을 때 매집해도 이만큼의 상승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군들 예전부터 누적 상승률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신 60%가 아니에요. 100%, 200% 그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최근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이 종목군들이 100%, 200% 올랐다고 해서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제2의 대주산업, 제2의 휴림로봇을 찾아가시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교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언급드리는 히든 종목군들로 뭐 하시라고요? 포트 꾸리시고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결과론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주일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GSA가 1등이었어요. 1등. 바로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승률 1위. 하지만은 그 상승률 1위를 대주산업과 휴린로봇이 바로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갔으니까 잡으셔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미 교육 다 해드리고 이미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에서 매집을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부러워하실 때가 아니라 나도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교육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이러한 종목으로 이러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뭐 하시면 됩니까?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시고 주말 동안에 어떤 흐름이 형성되는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못한 이야기는 다시 또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뭐 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든 종목을 통해서 뭐 해드릴 거예요?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는 일만 남았다고.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를 만드는 일만 남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핸드폰 카메라만 켜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알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저희 전문가님의 시황 브리핑 잠깐 들어봤는데요. 결국 좋은 종목들 그리고 꾸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알투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저희 박영근 전문가님의 누적 상승률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 60%까지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가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전문가님의 누적 상승률입니다. 자, 왼쪽 상단 대주산업과 휴림로봇 보시면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주고 계시는 종목들입니다. 대주산업 68%까지 상승했고요. 휴림로봇 66.97%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요. GSE와 큐라클 나란히 5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준 종목들이었는데 몇 주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상승률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환경 저희 주알투 꾸준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종목이겠죠. 지금 현재 30%를 넘어서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교육해 주시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상승률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던 분들은 이미 받아가셨을 그런 상승률이겠네요. 자, 우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함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알투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 때 주셨던 공략주들이 연이어 빨간불이 켜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때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몇 개만 선별해서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수익률 표 중에서 대주산업과 휴림로봇 굉장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겁고 있거든요. 60%를 넘어섰어요. 이 두 종목 지금 앞으로도 괜찮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사실상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의 상승률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목이 이 종목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났는지 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놓고 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인지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저희 소위 말해서 지난주에 방송에 있었던 것들 제가 한번 화면에 캡처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주산업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매집을 했는지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급등했었던 포지션의 종목군들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어차피 올라간 종목이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바에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급등했었을 때 내 관심 종목에다가 넣고 사실적으로 눌렸을 때 매집을 하자, 공략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주산업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얼마까지? 5,5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170%, 180%라는 급등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매집을 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했어요? 눌릴 때 공략을 하십시오. 눌릴 때 매집을 하셔도 충분히 이 종목 갈 종목이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선침해하세요. 계속 공략해 드렸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는 의미가 없겠죠. 왜? 한번 분위기가 탔고 실질적으로 최근 지수의 흐름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뭐 했어요? 공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하는 거라고요. 공략.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어디서 공략해 드렸냐? 여기서 공략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1차적인 매수 포지션이 나왔어요.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소위 말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선침이만 제대로 하셔도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60%가 넘게 급등을 보인다는 겁니다. 상한가를 무려 2방이나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선침했다고. 교육해 드렸다고.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해서 뭐 해드렸어요? 방송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드렸습니다. 뭐 보셔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어요. 언제? 월요일 날에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이 히든 종목군들 다 뭐 해드렸어요?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티는 안 나지만 대주산업 양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일동홀딩스와 이지바이오입니다. 일동홀딩스와 이지바이오예요. 자, 이 종목군들도 어때요? 대주산업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교육해 드렸던 시점에서 공략하셨다면은 짧은 시점에서 10%대, 9%대 결과물 얻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올라갔으니까 매집을 한다가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눌리면 사세요. 라고 항상 교육해 드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살 바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지지선이 확보가 됐고 뭐 하셔야 돼요? 공략하셔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딱 올라갔었을 때가 아니라 눌렸을 때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알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실 때 방송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 링크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히든 공략주 주는 다음 날에 매번 왕상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짜 신기했어요 라고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코이즈 그리고 삼부토건에 대한 관심 굉장히 증폭 중인데 전문가님 혹시 이따가 다시 한번 수익률 리뷰할 때 코이즈와 삼부토건 리뷰 가능하시겠어요? 당연히 AS 해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옥석 가리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옥석 가리기를 스스로 하시지 못한다. 오셔가지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우는 것도 어렵다. 모르겠다. 그냥 종목만 줘. 그러면 이렇게 종목 저희가 드리잖아요. 종목 드리면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떨어질 때 사시면 됩니다. 눌릴 때. 매번 강조해드리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이어서 한번 바라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슈림 로봇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해드렸어요? 히든 공략주로 공략해 드렸잖아요. 슈림 로봇.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방송 나온다 말씀드렸었고 그때마다 이렇게 히든 종목군들 공략해 드립니다. 이게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던 것을 역시나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지난주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종목도 언제? 지난주에 무엇을 통해서?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휴림 로봇도 지난주 무엇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공략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좋은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하고 싶으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로봇주들 관심 많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도 언급해 드려서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로보로보 이런 애들도 10% 이상 20%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중에 대장주 발굴해 냈잖아요. 그리고 그 대장주로 뭐 해드렸어요?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지는 눌림 자리에서 남들 안 볼 때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 편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뭐 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알아서 올라가면은 수익이 쭉쭉쭉.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 만에 60%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희랑 같이 이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교육 받으시고 교육 안 받았는데요. 그냥 종목만 받으셨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신기하실 거예요. 좋은 종목은 제가 발굴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뭐 해드릴 거예요?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육해드린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2의 휴림 로봇 찾아내시면 돼요. 발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도와드리고 교육해드리지만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 발굴하시게끔 뭐 해드린다고? 교육해드린다고요. 실질적으로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제가 무엇을 통해서? 주말 방송을 통해서 다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그 교육해드렸던 내용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언제 막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들 매집하라는 얘기 드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저도 이렇게 급등한 종목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여기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어차피 사실 거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드리는 거예요? 눌릴 때 매집하시라고 계속 올라갔던 종목군들 떨어지는 시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역시나. 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교육해 드리려고. 요즘 워낙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러한 종목으로라도 조금의 위안을 삼으시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군들 두 개가 또 공교롭게 단기 급등을 보이면서 보신 것처럼 대주산업 60%대 급등, 그리고 휴림로봇 60%대 급등. 그리고 그때 같이 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도 어떻게 됐어요? 수익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 다음 50%, 100% 갈 종목을 공략하시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힌트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어떤 힌트 가지고 왔는지 한번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공략주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픈 채팅방 실시간으로 열려 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로보로보 휴림 로봇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시청자분께서 다음 주 히든 종목 진짜 궁금이라고 해주시는데요. 대림산업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 특급 종목들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공략주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종목 보면은 하나의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저희 전문가님, 네. 제가 이 종목 보면 왜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지 알 것 같나요? 너무 갑자기 영화 방대한가요?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앞에 두 글자는 영어, 뒤에 두 글자는 한글이거든요. 네네. 뒤에 두 한글 보면은 저는 한국어라고 할게요. 뒤에 두 글자 한국어를 보면은 저는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냐뇨. 아, 그래요? 공감해 주셔야죠.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단어와 영화 도둑들의 연관성. 연관성이요? 보석? 네. 보석? 보석? 보석까지 좋은데, 자, 이제 보석을 도둑들이 이제 훔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석을 훔치다. 이쪽 맞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훔치다를 조금 네.
번역을 하면은 맞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뒤에 네. 두 글자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부분이었고요. 자, 뒤에 두 글자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이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와 한글을 합쳐서 총 네 글자가 되겠죠. 여기까지 조금 넌센스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전문가님께 요청드려 볼게요. 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해. 자, 제가 방송 끝나는 말미에 뭐 저는 아니지만은 우리 권현 아나운서가 오늘 히든 종목군들 싹 다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지금 바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도 힌트 드렸었죠. 땡땡땡땡 이거 두 개씩 나눠서 두 개는 앞에는 영어 그리고 한국어라고 했고 여기에서 아까 도둑들이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도둑들이 뭐를 할까요? 뭐를 자꾸 훔치죠?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여기 두 글자가 되는 거고 앞에 두 글자는 소위 말해서 이니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섹터들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떨어지니까 뭐 해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군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라간 종목군들이라고 할지언정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얼마였어요? 10,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26,000원까지 무려 150%가 넘게 급등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살짝 눌렸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과 하락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락하는 포지션을 공략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수급은 이미 무엇을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눌리는 구간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00%를 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전고점 최소한 26,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현재 21,000원대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더욱더 자세한 힌트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다음 주에 브리핑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다음 주의 움직임을 저희랑 같이 교육해 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주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공략주 힌트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의 히든 공략주 정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주알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지난 시간 히든 공략주 리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가지 종목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KG스틸 지난번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누적 상승률 44% 돌파했고요.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29%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KG스틸 전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KG스틸이라는 종목 굉장히 저는 유난히 더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그렇죠. 자, 왜 관심이 갈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세 번째로 조금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 바로 뭐냐, KG스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중순에 뭐 해드렸고요?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여기예요, 여기. 1차적인 급등이 형성된 종목군들 어디서 공략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시라고 했어요.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뭡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그 이격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나의 수익 낼 확률은 높아집니다. 라고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공략했고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40%대 상승률을 보여드렸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더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불과 5분 전에 저희가 조금 봤었던 차트와 유사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 방금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지금 현재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KG 스틸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얘기 드렸죠. 어차피 급등하는 포지션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떨어졌을 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가 언제였냐? 이 눌릴 때였습니다. 눌릴 때. 어차피 내가 급등한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과대 낙폭주를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실질적으로 이 4월 달부터 꾸준히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급등 아니면 급락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큽니다. 급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하니까 팔아 제끼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누군가 밑에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러한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거래량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유입이 된다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등 이후에 눌렸던 포지션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하시자는 얘기 초창기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략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포지션이 형성됐죠. 적어도 내가 매집한 포지션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얘기 늘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내가 골라서 공략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뒷받침 못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 이격도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반등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낙폭이 크면 반등도 크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우린 그 골짜기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얼마든지 10% 그 이상, 20% 30%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들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정한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떨어져요. 아쉽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3,400개는 올라갑니다. 근데 1,800개 이상은 떨어져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하나입니다. 지수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 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한 달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지수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4월 달에만 양 지수 모두 마이너스 5% 넘게 떨어졌어요. 돈 버신 투자자보다 돈을 못 번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내가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와 노력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지수가 떨어지니까 기다림이 조금 더 길어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올라온다. 결국에 회복이 된다. 이것만 믿어 의심치 않다라면은 충분히 이 힘든 과정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KG 스틸 그리고 자연과 환경까지 리뷰 듣고 왔습니다. 자, 지난 방송 보시고도 히든 공략주를 포트에 안 담아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한 시청자분이 휴림 로봇 눈앞에서 놓쳐서 아쉬워요. 말씀하시자마자 올랐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도 히든 공략주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히든 공략주 힌트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노후 시절에 귀농하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MZ세대가 아니다 보니까는 네. 그거는 모르겠고 네. 뭐 전체적으로 저도 귀농은 나중에 꼭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충분히. 뭐 귀농하신 이후에 혹시 뭐 목표라던가 하고 싶으신 게 특별히 있으시다면? 귀농을 해서까지 사실 일하고 싶진 않고요. 귀농을 하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약간 농장 짓고 이제 막 운영하면서 막 일상을 막 즐기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절대 네. 절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조금 시골에서 못 산다고 해요. 아, 부지런한 그래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요. 그럼 그렇기 저는 할 때문에-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네, 평상시에 행실을 봤었을 때 절대 안 저의 돼요. 행실이라뇨. 절대 안 될 이게 거라고 아닌 것 생각합니다.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그 뭐랄까 전문가님의 불신을 깨고 꼭 언젠가 이제 농장에서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저희 포부이자 두 번째 힌트였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께 요청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이 오고 갔던 이야기 중에서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실질적으로 네 글자짜리 종목이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늘도 첫 번째 히든 종목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살짝만 뒤틀어서 번역을 하시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가 급등한 종목을 공략을 할 거면 급등을 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눌렸으니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불과 몇 거래일 전에 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6,000원대까지였습니다. 몇 퍼센트? 최소한 180%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6,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4,000원에서 6,000원까지만 간다? 50%가 넘는 상승입니다. 자,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인데 안 잡으실 겁니까? 공략해야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늘 공략해 드리면서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올라갔었던 급등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짧게, 손실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여전히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보였던 만큼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안타깝게 떨어진 만큼 지지만 받아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2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50%라는 거예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우리의 모토이자 우리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기대감 만들어줄 수 있는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궁금하다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들어오세요. 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교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음 주에 장중에 같이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휴림 로봇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꼭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공략주까지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다가오는 월요일장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좋을 그런 특급 종목들이죠. 자, 지금 채팅방에서 정답을 외쳐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말미에 오늘의 히든 공략주들 정답 공개할 테지만요. 지금 당장 정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바로 공략주 상승률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이즈와 삼부토건 이 두 종목들 시청자분들께서 AS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굉장히 갑작스러운 요청이죠. 갑작스러운 요청이라서 네. 제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그쵸? 갑작스럽게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좀 어머. 많이 당황스럽네요. 실질적으로 오늘 그 네. 종목군들이 좀 올랐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이 급등했는지 왜 궁금할지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었던 종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한 가지만 생각을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눌리는 종목군들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과거 교육을 통해서 다 배우셨다는 거 그리고 그거대로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짧지 않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조금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것만 조금 내 걸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뭐냐면 GS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내가 57% 수익이 났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57% 수익이 날 수 있는 과정에서 매도를 했던 포지션들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 어디에서 3,000원대에서 공략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난 2월달, 3월달에 100% 넘게 수익 챙겨드렸다는 얘기 드렸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결국에는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처음 발발했던 당시에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 연출됐고 그리고 눌렸어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은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얘기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승 후 눌림 구간을 항상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살 거면 눌릴 때 사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 그래서 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대화를 시키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내가 샀어.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해드렸어요? 매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매물대라는 것을 교육해 드렸어요. 매물대. 매물대는 결국엔 뭐더라? 전 고점이더라. 그리고 그 전 고점에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절반을 그어라. 왜? 평균값이니까. 사실 여기서 팔았는지 여기서 팔았는지 여기서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평균값을 중간으로 구해라. 그러면 거기가 나의 뭐다? 매도 구간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딱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이 매물대 전고점에 저항받고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하면 돼요? 밑에서 어디서 공략을 했든지 간에 우리의 매도 시점은 여기구나,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수익을 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서 챙길 건 챙기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러한 식으로 또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수익 챙겨드렸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눌릴 때 공략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 드리죠. 떨어졌으니까 공략하세요 라는 얘기 이미 무엇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종목도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번째 히든 종목 빨리 우리 권혜연 아나운서에게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히든 공략주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히든 공략주 사실 준비는 해주셨잖아요. 매번 저희가 준비는 하죠. 그렇죠. 근데 시간상 오늘은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 궁금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 되겠습니까? 못해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사실상 매주 종목을 세 개를 준비해요. 세 개를. 그리고 네. 이제 시간상의 종목을 두 개만 방송에서는 공개해 드리는데 네. 세 개의 종목을 매번 무엇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어차피 저희가 끝나고 나면은 네. 뭐 해드릴 거니까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송 끝나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송 네. 끝나면 저희 문 닫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놓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히든 공략주 이야기할 시간은 부족하지만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세 번째 히든 공략주까지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의 히든 공략주가 있었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공략주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KG 스틸,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팜스토리였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 두 가지의 종목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 정확한 정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사실 주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